1번. 펀드 성과 기록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뮤추얼 펀드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1. 최근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1개월에서 1년 동안의 기록을 본다. 2. 최근 성과 및 과거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3년 동안의 기록을 본다. 3. 과거 3년 이전의 기록까지 본다. 2번. 다음에서 남자와 여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셀리, 마크, 에이미, 아네트, 짐, 바바라, 스티븐, 데이비드, 마이클, 도나. 자, 모두 선택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만약 1번이나 2번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최근성 편견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선 어떤 답을 고르셨습니까? 사실 여자와 남자의 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남자의 이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성 편견을 지닌 사람은 당연히 남자 이름이 많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성 편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할까요? 매년 2, 3월에 열리는 탓에 오스카상 수상을 노리는 많은 영화들이 일부러 연말이나 연초에 개봉하기도 한다. 매년 우리나라 연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연예대상, 가요대상, 연기대상,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기 있는 작품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은 상승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 반대로 가격이 폭락해서 침체기가 오면 이미 투자하기 늦었다고 생각한다. 전망은 비관론으로 넘쳐난다. 최근 한 달, 석 달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눈길이 간다. 그리고 주저없이 선택한다. 3년, 5년, 장기 성과는 좋지만 최근 두어 달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눈길이 가지 않는다.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객님, 이 상품은 최근 반짝하는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사겠다는데 거참 말 많네. 여러분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 2월에 맞춰 연말이나 연초에 상을 탈 만한 영화를 주로 개봉하거나 연말에 있는 시상식을 감안해 음반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를 선택할 때 과거의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3년이나 5년 동안의 장기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최근 한 달이나 서너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시나요? 사람들은 이렇듯 최근에 일어난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근성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최근성 편견이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데요. 그 심리학적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자극이라든가 사건이 다른 어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더 크게 각인이 되고 비중이 더 크게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를 1년 동안 했었는데 그 투자 종목이 1년 내내 성과가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 성과가 아주 좋은 성과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투자 종목을 평가를 할 때 이 투자 종목은 정말 성과가 좋은 투자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최근에 좋았던 그런 성과가 그 투자 종목 전체를 평가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향을 최근성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 3일 장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 희망에 들뜨고 또 2, 3일 장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최근성 편견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성 편견에 빠진 투자자들은 최근 데이터 샘플만을 기초로 이를 객관화하고 평균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주가의 정점에서 매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결국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최근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수익성이 정점일 때 자산은 과대평가돼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고 주식 성과만을 중요시한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은 물론 평균을 밑도는 수익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성 편견으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문가들은 그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투자의 그 기록을 계속 남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투자 1년 동안을 했었는데 최근에 성과가 좋았으면 그 투자 종목이 되게 성과가 좋은 투자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그 투자 종목의 성과를 지난 1년 동안 혹은 내 전체 투자 기간 동안 기록을 해두었다면 그 기록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투자 성과가 나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겨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최근성 편견 같은 경우도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은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시야를 넓게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그 레퍼런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평가의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평가의 기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라. 혹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최근성의 편견에 빠진 건 아닌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최근성 편견은 증시가 한창 화랑일 때 주로 나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상황이 정점에 있는 동안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상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표이다. 블레즈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길고 넓게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근성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투자 심리에 대한 여정이 이제 10번째 주제, 최근성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누구나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후회하기 싫은 마음에 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모순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행동들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또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한다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